자, 이번 강의는 수리형 지그 제작 팁 부분으로서 실장 상태에서 FET를 양부 판별하는 것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장 수리가 들어오면은 모니터를 예를 들겠습니다. 모니터를 예를 들면은 고장 수리가 들어오면은 보통 이제 그 SMPS 립스보드 쪽에 분량이 많아요. 립스보드는 전번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은 AD보드와 인버터에 전원을 공급하는 파워 서플라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인버터 보드가 같이 통합으로 붙어있는 보드를 우리가 립스보드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LCD 인버터 파워 서플라이라는 그 약자를 따서 립스보드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 그 부분에서 그 파워 부분하고 인버터 부분 쪽에서 FET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뭐 그 FET라는 소자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분량이 많이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수리를 하신 분 중에 뭐 대부분이 FET 양부 판별을 위해서 보통 열풍기나 인두나 이런 걸로 FET를 탈거해서 양부 판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FET들이 SMD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풍기나 아니면 인두기를 뛸 때 탈거할 때 패턴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소자가 열로 인해서 불량이 나는 경우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FET를 탈거하지 않고 실장 상태에서 양부 판별하는 방법이 없냐? 있습니다. 그 일명 제가 GG신공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해서 실장 상태에서 측정할 수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짚고 넘어갈 거 뭐냐면은 본인이 갖고 있는 열풍기라든가 인두기라든가 BJ 장비는 보통 자기 본인의 매장에 맞게끔 온도 프로파일을 설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장비의 특성도 있지만은 뭐 각 매장에 따라서 온도라든가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적용해야 될 온도들이 틀립니다. 각 매장마다. 그래서 간혹 뭐 BJ 장비 같은 경우는 프로파일을 좀 딴 사람 걸 카피해다가 쓰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뭐 문제가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매장에 맞는 온도 프로파일을 잘 설정해야지 어떤 소자들이 나름대로 불량을 안 일으킨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 이제 그 쓰는 납들은 유연납을 쓰는 게 아니라 무연납을 많이 써요. 그래서 온도를 한 30도 정도 높여야 잘 녹습니다. 그러니까 유연납과 무연납 차이는 뭐냐면은 유연납은 납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 무연납은 납성분이 없는 주석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융점이 좀 높죠. 그래서 한 30도 정도 높여서 보통 쓰는 것들이 요즘 무연납을 많이 쓰죠. 유연납을 거의 안 쓰고 뭐 립스보드라든가 메인보드라든가 뭐 그래픽카드라든가 전부 다 무연납을 쓰기 때문에 한 30도 정도 유연납에 비해서 한 30도 정도 더 올려서 우리가 써야 됩니다. 자, FET 종류를 잠깐 살펴보면요. FET는 굉장히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주로 우리 많이 쓰는 게 이 디펙 타입. 요거 FET 잘 모르시는 분은 제 강의 중에 FET 개요 및 양부 판별이라는 강의를 올려놨습니다. 그 자료를 참조해서 다시 한번 공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렇게 디펙 타입이라고 해가지고 요런 디펙 타입하고 발이 3개짜리죠. 그 다음에 SOP 8핀 타입의 FET, 이 다리가 8개 있는 이런 FET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메인보드 쪽이나 그래픽카드 쪽에서는 이 디펙 타입은 내부 저항 값이 높기 때문에 어떤 그 정밀한 전기를 요구하는 그런 전원부에서는 요즘 디펙 타입은 거의 안 쓰고요. P팩 타입이라서 로우 RDS FET라는 내부 저항이 적은 이런 다리가 8개짜리를 많이 씁니다. 저가 보드에서는 디펙 타입 많이 쓰고요. 좀 가격이 있다 하는 것은 전부 다 이 로우 RDS FET를 많이 씁니다. 구조는 이렇게 생겼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 요 소스 게이트 드레인은 다 똑같죠. 모양은 틀리지만은 역할은 같은 거죠, 다. 그래서 이런 걸 참조해서 일단은 실장 상태에서 FET 양부 판별을 하려고 그러면은 핀맵을 알아야 되겠죠. 물론 이런 디펙 타입은 보통 이제 뭐 좌측부터 G, D, S 이렇게 나가죠. G, D, S 보통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8핀 타입은 좀 약간 틀려요. 싱글 FET가 있고 듀얼 FET가 있는데
요런 부분은 좀 틀리니까 보통 보면은 뭐 소스 게이트, 그 다음에 위에가 드레인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기가 1번 단자에 점이 있어요. 여기 점, 여기 보면 점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부터 1번이에요. 1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핀 번호가 매겨지는데 이 끝이 8번이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요 지금 FET는 듀얼 MP 채널 듀얼 FET예요. 반을 나눠서 이 안에 N 채널과 P 채널이 이 한 디바이스 내에 통합되어 있는 거죠. 듀얼 타입이죠. 그래서 핀맵을 보고 우리가 그 요런 다리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이 실장상대 FET 판별이 가능하겠죠. 뭐 요런 거야 뭐 우리가 GDS니까 편하지만 요런 것들은 핀맵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경험이 있으신 분은 거의 애우고 있어요. 머릿속에. 근데 뭐 모르시는 분들은 데이터 시트를 한번 찾아서 한번 점검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FET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실제 기판을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메인보드인데요. 우리 데스크탑에 쓰는 메인보드인데 요쪽이 지금 보면 전원부죠. 전원부. 요쪽 전원부입니다. 이쪽 전원부. 보면은 얘는 지금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 디팩 타입의 FET를 쓰고 있어요. 디팩 타입. 요런 게 디팩 타입이에요. 다리바 세 발 나와 있죠. GDS 이렇게 세 개가. 요쪽에도 전원부죠. 예, 전원부. 이렇게 전원부가 요런 건 이제 디팩 타입을 쓰는 이제 메인보드고요. 좀 약간 가격이 있는 메인보드들은 P팩 타입이라고 그래 가지고 FET가 틀리죠. 여기 다리가 8개 나와 있는 FET. 로우 RDS FET라고 하고 내부 저항이 상당히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밀한 어떤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유용하겠죠. 그리고 열도 적고 내부 저항이 적다는 것은 발열이 좀 적게 되죠. 저항이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전기 흐름을 방해하는 거다 보니까 아까 같이 디팩 타입은 좀 내부 저항이 있어서 열이 많이 납니다. 그 데이터 시트에 보면은 RDS 드레인과 소스 간의 저항이라고 데이터 시트에 보면 있어요. RDS 드레인과 소스 간의 저항이 이런 것들은 좀 적어요. 그래서 이런 걸 고급 보드에서는 메인보드나 그래픽카드나 이런 데서 많이 쓰고요. 우리 또 인버터에 보면 여기 인버터죠. 인버터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FET가 두 개 있죠. 요거는 이제 8핀짜리 SOP 8핀 타입의 FET예요. 이런 것들이. 예. 그 다음에 이제 립스보드에 보면 립스보드는 우리가 파워 부분하고 인버터 부분 나눠져 있다고 그랬죠. 요 부분이 이제 인버터 부분이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방열판에 TO220F 타입의 몰드 타입의 FET가 세 발짜리가 붙어 있죠. 얘도 크기는 크지만 이게 TO220F 타입의 그 FET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리가 3개예요. GDS죠. 이렇게 방열판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측정할 때는 이 핀맵을 보고 뒤로 뒤집어서 측정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요쪽이 나와 있는 FET 부분이죠. 여기 다리가 3개. 여기 나와 있죠. 여기 하나, 둘, 3개. 이렇게 해서 실제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모양을 제가 한번 보여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보시면 측정할 때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물론 뭐 여러분들이 애우고 있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애우지 못하는 것은 데이터 시트를 검색해라 그런 얘기를 늘상 제가 드립니다. www.alldataSheet.co.kr 그쪽에 들어가서 하면은 소자에 대한 데이터 시트들이 나와 있어요. 자, 메인보드 쪽에 지금 방금 보여드렸죠. 이 전원부 쪽에 여기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죠. 요거는 아까 말한 디팩 타입의 FET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TO225E 타입의 FET다. 보통 우리가 디팩 타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뭐 보통 이제 TO225E 타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내부장이 많아서 지금 보면 여기도 열화가 좀 많이 돼 있죠. 이 메인보드를 보면 이쪽 부분이 여기에 열화가 이게 내부장이 만약에 열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메인보드를 한참 이제 가동시켜 놓고 손도개로 찍으면 좀 열이 좀 쑥 올라오죠. 자, 이렇게 기판에 이렇게 이제 붙어 있어요. 이렇게 기판에 붙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띄려고 그러면은 요 드레인 부분엔 좀 덜한데 요 게이트하고 소스 부분에 여기 보면은 이게 실 패턴들이에요. 동 패턴이. 그래서 지금 오래되면은 이 제품들이 오래되면 3년 이상 되면은 이 납들이 잘 안 떨어져요.
뭐 잘 떨어지게 하는 방법은 또 있긴 있는데 이게 안 떨어져요 이게. 그래서 막 강제로 이렇게 뛰다가 핀셋으로 들어올리다가 이 패턴이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불량이 나서 또 뭐 가는 리드선으로 회로를 연결하고, 이 회로를 가는 선으로 연결한다는 자체는 이 디지털 웨어에서는 노이즈가 발생이 돼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특히 이게 지금 CPU에 공급되는 전원부인데 굉장히 정밀한 전압을 요구를 하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뛰다가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은 적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뛰는 요령은 또 있긴 있는데 지금은 뭐 그 설명을 하는 단계는 아니니까. 그래서 상당히 뛰기가 이 초보자들은 어렵습니다. 이거 뛰기가 요 드레인 부분에 요 부분에 이 납이 많이 이 붙여져 있기 때문에 이 뛰기가 힘들어요. 자,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요거는 이제 그 리드 타입의 FET인데 모양 다리가 3개 나와 있죠. 밑에 기판에다가 납땜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나사만 풀면 뛰기는 쉬워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FET가 요거는 좀 열이 좀 많이 나고 하니까 방열판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립스보드에 스위칭 FET죠. 스위칭 FET. PWM 여기 뒤에 있는데 얘는 여기 PWM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연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디지털 테스터기 다이오드 모드로 놓고요. 다이오드 모드로 놓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즉 흑색 프로브를 그래픽 카드 뽑는 데나 아니면 나사를 결합하는 쪽에다가 일단 흑색 프로브를 대고요. 적색 프로브는 측정하고자 하는 FET의 게이트 부분, 맨 앞이 GDS라고 그랬죠. 됐을 때 전압이 나오면 안 되겠죠, 이렇게. 근데 됐을 때 뭐 어떤 전압이 나온다, 0.00V나 0.01V가 나온다, 그러면 쇼트겠죠. 예, 쇼트. 지금 제대로 이렇게 나오죠. 정상이죠. 이런 식으로 0.00 나오면 쇼트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FET는 갈면 되겠죠. 그래서 저렇게 실장 상태에서 측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립스보드는 일단은 접지 부분이 1차 측은 대전압 콘덴서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에다 검정 리드봉을 대고 FET 게이트에 됐을 때 전압이 나오면 안 되겠죠. 전압이 나오면 저렇게 전압이 0.00V가 나온다, 쇼트겠죠. 정상적일 땐 전압이 나오지 말아야 돼요. 근데 저렇게 쇼트가 돼서 0.0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떼어서 우리가 갈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쉽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갈면 됩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저 흑색 리드봉을 그라운드에 대고 FET 게이트 돼 있을 때 왜 전압이 안 나오느냐, 그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원리를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게 FET 심벌이에요. N채널 FET죠. N채널 FET. 예, 이 소스 방향이 화살표명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우리 N채널. 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다 P채널이라고 하는데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저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이 게이트, 이쪽이 드레인, 소스. 게이트에다 어떤 전압을 가하게 되면 이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이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근데 여기 이 심벌에서 보면은 아까 이 그라운드에다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리드봉을 대고 이 게이트에다가 플러스 리드봉을 댔죠. 그죠? 그럼 전압이 나오지 말아야 된다. 당연히 나오지 말아야 되겠죠. 왜냐면 여기는 전기적으로 떨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떨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전기가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회로가. 그죠? 얘는 이렇게 붙어서, 그죠?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가지만은 얘는 전기적으로 절연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FET는 전개로 다 제어하는 거지 전류로 제어하는 소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가 됐을 때 나온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회로가 붙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회로가 붙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통하니까, 그죠? 얘는 접지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통하니까 당연히 전압이 0.00V가 나와야 되겠죠. 하지만 얘가 전기적으로 이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게이트하고 그라운드하고 됐을 때, 그죠? 당연히 나오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원리를 이용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FET의 어떤 구조를 이해하신 분들은
아마 이 부분이 아마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래서 이렇게 지지신공이라는 원리를 가지고 쓰는 거죠. 자, 이해 좀 되셨죠? 잘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좀 동영상 앞으로 돌려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실장 상태에서 FET를 양보 판별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강의가 도움되셨으면 구독 클릭하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